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안도 많으니까 토크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선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3당의 원내대표 다 확정이 됐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또 이 정의당에는 노회찬. 네. 이렇게 해서 4명의 원내대표들 면면을 살펴봤을 때 이제 두 분의 해안으로 20대 국회의 밑그림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한번 그려보는 건데 궁금합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선 굉장히 짱짱한 멤버들이 선임이 됐다. 네. 대진표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면면들을 볼 때 그리고 원 의석 분포와 대통령 임기 후반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번 4.13 총선에서 폭발하듯 분출된 민심을 어떻게든 시스템으로 반영해야 하는 게 20대 국회의 첫 번째 미션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여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힘들겠다.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예. 형님만 전국에 한 5천 명 되고 아주 너스레도 좋고 정치력도 있고 선도 굵고 그런 평을 받고 있고 그런 맞아요. 기자 출신이긴 한데 넉넉치 않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하고요. 네. 원 운영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의 네. 박지원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정치 한 8.5단은 된다면서요? 또 가장 선배죠?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상호 의원보다는 무려 20살이나 많죠. 네, 국회 선수는 한 선, 3선이고 4선 하나 차이지만. 그럼 우상호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장 젊은 쪽이고요. 그렇죠. 가장 젊죠. 그런데 아무튼 면면들로 봐서는 이런 표현은 조금 모호합니다만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짱짱하다로 시작해서 흥미진진하다로 맺어주셨는데 결국은 이거네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생 좀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딱 그겁니다. 소정석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생은 다 하는 거죠. 고생은 다 하는 거다. 이번에 보면은 일단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노회찬 의원은 어차피 큰 변수는 아니니까요. 네. 여야 3당을 본다면 크게 어떤 개파의 큰 어떤 강한 색채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른바 타협의 정치, 그러니까 대화, 소통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한 어떤 정치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3당 체제에 맞는 원내대표들로 세팅이 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소야대라는 구조 그리고 경제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이 환경 이런 등등을 본다면 이 결국은 과거처럼 이제 원내대표들이 서로 힘겨루기 막 이렇게 그런 내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그걸 자임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플러스 정치를 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합니다. 네. 하나만 짧게 첨언 드리자면 정의당이 의석수로는 당연히 교섭단체에 실패했으니까 공식 협의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는 없는데 노회찬 의원의 개인적인 전투력, 그다음에 정치력, 그리고 지명도, 그다음에 합리적인 면에서는 경향각지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수도 3선 1연이와 그래서
공식적인 3당 간의 뭐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공식적 멤버는 아니지만 3당이 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의외로 아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막후 정치력 같은 네. 것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다. 아하. 그런 점에서는 뭐 전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네. 뒷전으로 물러난 찬밥 신세만은 아닐 것 네. 같습니다. 자,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역할도 기대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19대 때 보면요. 네.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장실 찾아가서 그랬죠. 예, 거대 여야가 싸우고 있으니까 막 제안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인터뷰했던 기억도 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오늘의 먼저 관심사는요. 우상호 원내대표입니다. 조금 전에 선출되기도 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도 아까 이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드릴 때 86 운동권 주자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 체질 개선 얘기 나오고 김종인 대표 이제 비대 체제에서 낡은 진보 청산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운동권 비운동권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첩보를 하나 입수했더니 이강윤 평론가님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지금 예, 첩보가 아니고 그러시더군요. 정보입니다. 그거. 아, 첩보가 아니고 정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한 거기 때문에. 첩보라고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학 예. 시절에는 우상호 의원은 어땠습니까? 군대를 알고 지내셨죠? 예. 네. 꽤 친했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우상호 의원은 87년에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해 이제 네. 이한열 군이 사망하고. 가장 격동의 87년도에 학생회장이었거든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네네네. 이제 그때입니다. 그리고 전대협 부의장 네. 했고요. 합리적이고 시도 잘 쓰고 하는데 강단 있죠. 강단 있다. 강단 있고 네. 박래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청취자분도 계실 텐데 네네. 4.16 연대 관련해서 네. 둘이 국문과 동기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면 이른바 3선, 4선 하는 국회의원들 그 밥그릇수, 뭐 선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의 영향력 또는 이게 상당한 그동안의 관행적 힘을 발휘해 왔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보니까 그게 조금 약화되는 추세 아닌가. 네. 모두 6명이 나왔는데 4선이 2명이었죠. 그런데 그랬죠. 그 2명이 다 꼴찌. 네네네. 하위권이 됐고. 네, 5, 6위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1차에서는 4표 뒤진 2위였으나 결선 투표에서 뒤집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친문계 의원들과 강력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야당다운 야당이라 소리를 잘 못 들었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들어서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성으로 보이는 네. 우상호 의원에게 표가 몰린 게 아닌가. 우 의원은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을 대표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우상호 의원은 상당히 융통성도 있고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강성으로만 치닫지는 않을 것이고 김종인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의, 적의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드러냈던 반운동권 네. 그런 갈등이나 알력은 그렇게 심하지는 것이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이 펼쳐진 것에 대한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마지막에 이 평론가님이 짚어주신 대목인데, 자, 네. 그럼 소국장님. 네. 김종인 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8말 9초 해서 전당대회가 절충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 20대 개원해야죠. 지금 원 구성해야죠. 지금 한 이제 4개월은 가야 되는데 또 국회도 열고 법안 이슈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투톱 체제 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삐그덕거릴까요? 저는 뭐 삐거덕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이제 강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의정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또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걸 쭉 들어보면 예를 들어 우원식 의원과 우상호 의원을 놓고 네. 봤을 때 저는 우원식 의원이 훨씬 더 강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렇지. 우상호 의원은 뭐 그렇지는 않고. 관점이 좀 다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대변인을 우상호 의원이 어쨌건 이것저것 당 외까지 포함해서 8번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네. 대변인을 이렇게 많이 맡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들과 소통 능력이 있다.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건 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김종인 대표와는
여러 차례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와는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네. 식사를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라고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른바 운동권적 문화라고 지칭되는 그런 부분과 좀 우상호 의원은 좀 다르다. 네. 좀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보기에도 우상호 의원이 좀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김종인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우상호 오늘 원내대표가 그 당선되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살짝 거둔 측면도 있고요. 네, 저는 그거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김종인 대표가 좀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투박하게 나오는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상호 원내대표가 잘 조언을 해서 간다면 오히려 뭐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가져봅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80년대 격동기에 네.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을 했고 뭐 사회운동을 했고 이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16년에 80년대식 운동권 문화를 고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시대 흐름에 맞는 정치를 또 기성 정치인이 됐으니까 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자꾸 경력을 꼬리표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건 큰 그럼요. 의미는 없지 않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실 이게요. 단순히 이제 물론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른바 그 86그룹 네.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랬죠. 이 그룹의 어쨌건 대표적인 이미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원내대표가 네, 됨으로써.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잘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하게 되면 86그룹 전체가 능력이 있구나. 저 그룹이 뭘 맡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그동안에 네. 굉장히 비판을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만약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제대로 잘 수행 못한다. 그러면 이제 86그룹 전체가 그거 봐 역시 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도매금으로 네.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상호 네. 원내대표가 그런 면에서 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세 사람 모두 다 86그룹인 거죠. 알고 그렇습니다. 보면 86그룹. 60년대 태생, 80년대 학번. 이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허리 세대인데 자 우상호 의원 뭐 야당 이 제1야당이 이제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김종인 대표가 경선 전에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번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여 대선까지의 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선에 막중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무게감을 실었고요.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 관련 공약을 실천하는 국회 운영이 돼야 한다. 라는 이제 이 어떤 주문을 한 거죠. 네. 그랬는데 이 지금 소정석 국장님은 별 문제 없이 투탑 호흡을 잘 맞출 것이다 보셨어요? 예, 그리고 유평론가님은요? 같이 일할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한 4개월. 네, 5월 30일부터 공식적인 임기는 시작되지만 이제 뭐 당장 내일부터 원 구성 협상이 협상을 시작되면 해야죠. 길어야 5, 6, 7, 8 한 넉 달 정도인데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얘기가 됐고 네. 경선에 나서지 않으리란 건 역시 확실한 거니까 네. 차기 리더까지는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때까지 당을 관리하는 수준일 거고 김종인 대표도 사안마다 그렇게 자신을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면 네. 김종인 우상호 라인에서 뭐가 화약이 터질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당과 다르게 19대 국회 마지막까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말까지. 29일까지는 네.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종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 일하는 건 6월부터이기 때문에 두세 달밖에 원구성 협상이나 이런 건 다 어차피 이제 김종인 대표, 이종걸 요체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몸풀기를 잘 해야 되겠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시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아까 대진표라고 이제 또 딱 표현하는 게 들어맞진 않지만 네, 대진표는 어쨌든 이제 아니지만. 이게 협치라는 키워드가 떠 있고요. 그렇죠. 새 당 아까 말씀하신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원내대표가 어쨌든 기싸움을 하면서 뭔가 그림,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한 명씩 보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가장 먼저 선출돼서 지금 몸풀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맞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지원 대 우상호, 우상호 대 박지원 이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소 국장님? 일단 뭐
저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네. 원내대표하고 또 그 당시 우상호 의원이 대변인도 같은 당에 하고 있을 때. 같은 당에 네. 있을 때. 대변인을 8번 했더라고요. 예, 그때 네. 이제 이미 한번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이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을 했더라고요. 네. 투명하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네. 아주 좋은 평을 했군요. 아주 좋은 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가 잘 될 것이다.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보다 20살이 많지 않습니까? 네. 20살이 많고 선수도 하나 높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노련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그렇다시피 오히려 이제 젊은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어떤 걸 했을 때 사실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건 안 돼라고 강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본다면 우상호 원내대표로서는 좀 더 과감하게 그러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들을 가지고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른바 맞짱을 뜨면 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구도가 될 수 있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도 그게 듭니다. 오늘까지 이제 경선에서 나왔던 삼선 패기론과 이제 맞닿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럼 이강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두 흔히- 야당 원내대표의 관계. 네, 흔히들 박지원의 노련함 대 뭐 우상호의 패기 이러는데 50대 중반한테 패기라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의 힘을 실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서 50대면은 청년이죠, 뭐. 제가 기자로서 두 사람을 어쨌거나 많이 좀 접해본 편인데요. 그렇군요. 제가 아는 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 중에서 네. 어느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또는 친해 보일 수 있고 러브샷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어느 누구하고. 네. 속 생각이야 어떨망정. 네. 그러니까 일단 얘기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특히 호남 관련 부분에서는 전국 정당으로서는 소수당이고 3당인데 네. 우리가 뭐 정당 득표율이 1몇 %포인트 앞섰으니까 실질적으로 뭐다 이런 걸 계속 내세우거나 또는 아직도 어쨌거나 야당의 정통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좀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가 옮아가서 서로 민감한 부분을 건들기로 시작하면 좀 터덕거릴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원 운영만 갖고 말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융통성이 넓습니다. 네. 다만 개별적인 퍼스널리티들은 그러는데 이게 한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고 당대당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설득력 이런 거는 박지원 의원이 조금 더 좀 큰 것 네. 같고 리더십을 갖겠죠.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좀 있을 그런데 것이다. 그 부분은 참 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저도 이제 이 표차가 이번에 우원식 의원과 7표 차이가 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사실 이 상당히 좀 팽팽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1차에서는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또 앞섰으니까. 새누리당의 3파전에 비하면 팽팽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가 이제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내는 부분에서 우상호 의원이 일단 선수도 좀 낮고 네. 삼선으로서 나이도 좀 젊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표차도 팽팽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요. 그 노련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쨌든 38석의 이 좀 작은 사이즈가 작은 정당을 이렇게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호 의원은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젊고 선수 낮은데 123명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1당이고. 네. 그러니까 소통의 이 경우의 수라든가 만나야 되는 접촉의 빈도라든가 훨씬 더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전제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의석이 많으면 좋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뭐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은 고생이겠죠. 그런데 아까 소 국장님께서 상당히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박지원 이 원내대표가 덕담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보도에서 본 걸 보니까 6파전이라고 하지만 네. 친문 그룹이 누구를 밀지 내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죠. 했죠. 우상호 네, 했죠. 의원이 맞췄죠. 바로 반격도 했죠. 네. 그러면 바로 맞춘 게 되는 거군요. 박지원 의원이 네. 맞췄어요. 오늘 또 그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나를 빼고 안철수 대표 등등은 우원식 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맞췄다.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친박이 돕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돕고 하면 그쪽이 되는 거지. 네. 뭐 그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후일담으로. 자, 그렇군요. 자, 우선 3부 시간이 다 갔네요. 네, 벌써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듣고 계시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